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쉬고 시장의 문이 열렸는데 그래도 좀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주식 격언이 좀 늘 다 맞는 건 아니지만 5월에는 주식시장을 떠나라라는 말도 있을 만큼 이 5월이라고 하면 시장의 표정이 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좀 경계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5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마감까지 유지해줬던 빨간불이 좀 안도감을 주는 듯 했는데 이 안정감을 어떻게 하면 또 쭉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포인트 챙겨보시죠. 오늘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FOMC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FOMC에서 중요한 건 사실 몇 BP를 인상하느냐 이 부분은 아니죠. 시장은 이미 25BP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겠느냐 이 부분을 좀 관점으로 챙겨보셔야 될 텐데요. 좀 이에 관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좀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는 5월 시장, 5월 첫 거래일에서도 등장합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 핵심 키워드는 이 LFP 배터리입니다. 산업부에서 세계 최고 성능의 LFP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LFP라는 이 키워드가 부각된 지금 구간에서 정말로 이 키워드를 챙겨갈 타이밍이 온 걸까 하는 부분 좀 모멘텀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또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인텔이 역대 최악의 순손실을 내놓고도 4%대의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이젠 정말 바닥이야. 다음 분기에는 이런 성적을 내놓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가 좀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새벽에 또 마감한 미국장에서도 FOMC 경계감이 가득하면서도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지수 모두 다 좀 견조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안에서 반도체주의 포트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바로 이 DDR5 키워드로 2부에서 또 확실하게 필살기 종목까지 챙겨드릴 거니까요. 또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단단한 포트를 위해서 챙겨가실 키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탄소 중립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기대감을 안고 있는 수소 안에서도 이 수소 산업도 좀 챙겨볼 이슈가 있는데 시끌시끌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도 좀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좀 더 넓게 바로 이 탄소 중립 키워드를 잡고서는 또 어떤 종목을 잡고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또 일부에서 잠시 후에 필살기 종목도 잡아드릴 거니까 역시나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 방송을 더 알차게 챙겨가실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또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주식오락관 1부에서 함께해 주실 빅터 전문가님 수익률 현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3월에 잡아주셨던 수익률인데요. 포스코DX 오늘도 정말 흐름 좋았는데 이 포스코DX를 3월에 22% 넘게 이미 담아주셨고요. 필살기 종목의 탄력도 어마어마합니다. EM플러스, 지하이텍, 또 인텔리안테크까지 두 자릿수 탄력을 챙겨가면서 또 좋은 필살기 종목으로 또 겨냥을 해주셨고 가온칩스, 플래스크도 이렇게 분할 매도 그리고 재진입 전략까지 챙겨주시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담아주셨고요. 또 3월에 통합 수익률이 250% 육박하는 수익률로 또 3월에 든든한 수익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4월, 엔젯은 세 자릿수의 수익을 담아갑니다. 그리고 이구산업, 오늘도 비철금속 관련한 종목 중에 이구산업의 탄력 정말 좋았는데 그 종목을 또 재진입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또 담아주셨습니다. 이 외에 필살기 종목의 탄력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또 180%가 훨씬 넘는 수익으로 4월의 통합 수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할 건 필살기 종목이 또 아주 탄력적인 종목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요. 또 장중에 잡아드릴 타점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빅터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주식 오락관 일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꼭 서둘러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올랐던 쪽, 또 연속성을 계속 보여줬던 쪽,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좀 확인됐던 수익 시그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가장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주식 오락관 일부분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빅터 전문가입니다. 어느덧 2023년 1분기가 끝나고 벌써 가정의 달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5월 한 달 또 우리가 지출이 많아야 하는 달이기도 하죠. 좋은 또 수익률을 안겨드려야 또 지출 대비해가지고 좋은 선방할 수 있는 수익률, 퍼포먼스 나오는 종목들 또 제가 잘 캐치해서 4월 달부터 주구장창 좀 강조해왔던 포트폴리오를 구성 중에 있는데요. 아니 말 맞다나 여전히 시장은 우려감과 함께하는 그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등장이 좋다 혹은 내지 이제 강보합 내지 가격 방어를 좀 잘 해주고 있는 시장이어서 오히려 안도감을 가져가면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5월 첫째 주인데요. 이거 좀 중요하죠. 다음 주 벌써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제가 좀 많이 좀 긴장이 돼요. 5월 달. 왜냐면 제가 4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 이 주당 이제 수익을 잘 내드려야 되는데 아직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저는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11년 만에 진행을 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공식적인 진행 절차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안에 대한 세제 혜택 관련 기업들 이거를 좀 집중해서 컨택을 하고 싶었고 또 이제 좋은 결과를 대통령께서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사실 뭐 실익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기도 하나 뭐 펀더멘탈 그러니까 가격이 괜찮고 그러니까 그나마 비싸지 않고 그나마 실적이 선방하고 있는 기업들을 컨택해서 가면 5월 달도 좋은 수익률로 안겨다 드릴 수 있겠다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3월 달부터 가져온 수익률인데요. 아까 좀 앵커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핵심만 보자면은 이때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제조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희석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AI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그로 인한 플랫폼 관련주 그리고 또 이제 그로 인한 칩셋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활용 칩셋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그리고 점유율이 시장에서 좋은 그런 기업들을 컨택해서 잡아드렸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도 다 집어다 드렸었지만 노란톡방 안에서 또 이제 가격 전략 취한 게 이제 이스페타시스나 이제 뭐 플래스크, 가온 칩스 이런 종목들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10% 이상의 좋은 수익률을 안겨다 드리고 싶어서 꼼꼼한 가격 전략 체크를 해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4월 달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엔젯은 노란 톡방에서 그냥 스윙으로 좀 한 2개월 정도 3월부터 뭐 이렇게 4월 말까지 좀 들고 가던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2배 이상의 100% 이상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다라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구 산업이 오늘도 반등이 좋았었는데요. 이거 잠시 뒤에 또 수익 리뷰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찌됐거나 두 번의 진입을 통해 27%, 9%, 약 10% 가까운 그러니까 총합 한 30%좀 넘는데 이런 수익률을 가져다 드렸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뭐 시황, 업황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드리는 필살기 종목이다라는 것을 오늘 좀 서두에 강조를 드리겠고 이런 좋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이렇게 4월 달도 이제 200%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었는데 5월 달 가정의 달도 충분히 제가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코스피 2600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장이 굉장히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는 한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컨디션이 막 좀 난조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비중 조절을 좀 현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해주시고 그리고 레버리지 전략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 이 부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노란톡방 입장에서 레버리지 뭐 우리 부동산에서도 레버리지 전략을 좀 쓰잖아요. 이제 주식 상품에서도 레버리지 전략을 톡톡히 쓸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3월 달까지 이게 지금 4월 18일까지군요. 4월 18일까지의 총손익이 약 5,200만 원 정도의 총손익이 가져왔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급등주 쫓아가다가 평생 투자합니다. 이거 제가 수익 종목 아시겠지만 제가 20% 30% 수익 낸 종목들 2배 이상 간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절대 할 필요가 없고 저한테 좋은 종목들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종목 공략 남발, 그러니까 5종목 이내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계속 최신화해 드린다는 점,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은 계좌를 만들어 드린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비중 관리 필수. 왜냐하면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증시가 하락하는 데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파생상품 계좌를 가져왔었고요. 레버리지 전략,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여전히 좀 가지고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보면은 좀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5월달 골디락스 제가 3월달에 좀 강조 들었는데 경기 연착륙도 아니고 경착륙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착륙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가상의 시나리오인데 그게 적중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잠시 또 빠르게 보아야 될 시황에 대해서 읊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앵커님 잠깐 뵙고 시장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만큼 확실하게 좋은 종목으로 또 확실하게 수익을 내주실 수 있는 빅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포트 안에서도 빨간불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전문가님과 포트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확인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황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네네. 전문가님. 네.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뭐 뚜렷한 정치색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네. 정상회담 아쉽다 이런 또 말씀을 이게 또 해주셨고. 11년 만에 있던 정상회담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래도 여기 안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관련해서 좀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아무래도 예,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정책주에 부합하는 그런 업황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2차 전지가 모태가 뭐냐 결국에 이런 거 보면은 탈탄소 그리고 탄소 저감을 위한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매연 저감 장치로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의 분야에 좀 수급이 강하게 쏠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업황이 너무 강세였다. 과열 구간이었고
그게 다시금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GDP 선행 지수는 미국 기준으로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됐다라고 좀 말씀을 결과치가 나왔었는데 이게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또 저조했었고 물가 지수가 의외로 많이 선방을 해줬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조업이 다시 둔화기에서 회복기를 거치고 있다라는 인식으로 시장을 상승했다. 그러니까 강보합 상승 내지 이렇게 주도를 했다. 뭐 큰 폭등은 아니었어도 어쨌든 가격 방어를 해주면서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조업, 운송업, 경기 소비재 위주로 이제 좀 됐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등락률이 막 오가는 그런 시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거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러시아와 중국 이거를 잠재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이제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국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중국과의 교류가 원만해야 되는데 사실상 중국이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진행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떻게 시황을 봐야 되느냐? 5월 아까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5월은 팔고 보자 이게 아니라 일단은 보유하고 좀 시장을 바라보자. 관망을 좀 하자. 관망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 팔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가면서 보유하는 관점에서 좀 보자라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은행발 시스템 리스크가 3월 달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거의 매듭이 다 젖었다.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올리기 힘들 것이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시중은행은 더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대출 규제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에 이제 금리 스탑, 그러니까 많이 가봤자 베이비 스텝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 또 나름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기회로 좀 작용이 될 것이다. 5월달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경기 반등을 하기에는 뭐 제가 이게 신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겠으나 결국에는 금리가 동결되게 되면 경기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반등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4월, 5월 계속해서 약간씩 상승을 해줬었잖아요. 이 부분들이 탄력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투심이 붙어버릴 수 있는 그런 탐욕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암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그러니까 미국의 메가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국내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우버,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통합 택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우버가 있고요. 그리고 AMD 그리고 포드 이런 제조업에 포함된 기업들이 오늘 장마감, 그러니까 내일 아침 새벽에 애프터마켓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스타벅스 이런 경기 소비재 같은 대기업도 나름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컨센서스는 괜찮아요. 나름 괜찮은데 물론 이제 뚜껑을 따봐야 아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수요일, 목요일 연이어서 퀄컴이라든지 애플 이런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종목을 제가 매주 1회 한 종목 강력한 필살기 종목을 들고 오잖아요.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기준금리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베이비 스텝을 할 유력이 크다.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금리는 인상하긴 할 건데 많이 해봤자 5.25%일 것이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딱 5%잖아요. 요게 0.25bp 올라가고 그리고 또 시장은 소화해내는,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소화해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단결을 좀 짓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는 뭐 98% 수준이었는데 여전히 50%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0.25bp 올릴 것이다라는 코멘트들이 유력합니다. 이 시카고 패드워치 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은행발 시스템 리스크 요거 거의 다 끝나간다. 이게 JP 모건 제이먼 CEO가 이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안정감,
거의 되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JP모건이 과거에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시죠? 그때 베어 스턴스를 인수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중에서 중앙은행 바로 밑단에 우량한 대기업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또 한 번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려는 그런 국면에 와 있으니 좋은 종목들 선택해서 가져가면 5월달 제가 가정의 달 좋은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고 마지막 이제 또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황 부분에서 마지막인데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또 지속되고 있어요.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된데 3%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7% 정도 물가지수가 잡혔다. 그러니까 4%에서 좀 내려왔다.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한 이런 금리 변동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우리가 투심, 그러니까 생산이든 소비든 투심이 위축되어 있다가 다시금 개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탐욕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4월달 소비자 물가 동향 보시면은 여전히 좀 재화 서비스 부분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지만 나름의 우리가 의식주에 해당하는 이런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나름의 안정권을 되찾고 있으니 우리나라 또한 원달러 환율만 잘 가격 방어만 잘 해준다면 증시 코스피 2,600 상방 오픈은 머지 않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고 제가 또 잠깐 앵커님 뵙고 요 수익 리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시장에 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켜볼 수 있는 또 시황을 좀 말씀해 주셨고 보유자 영역 안에서 관망 포지션을 좀 가져보자 당분간 이렇게 좀 포지션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좀 지켜볼 매크로 이슈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FOMC라는 산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대응 잡아갈 수 있을지 노란톡방 안에서 꼭 전문가님과 세세한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 함께 하시면 장중에 또 전문가님이 아주 탁월한 장중 전략, 타점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3월에는 250% 육박하는 통합 수익으로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챙겨주셨고요. 4월에는 또 아까 봐주셨듯이 엔제 또 세 자릿수 수익, 이구 산업은 오늘도 정말 수익이 좋았죠. 이와 관련해서 또 200%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주셨는데 자, 전문가님. 네네. 이 중에서 이구 산업 네. 계속 가요. 이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네. 오늘 또 재차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또 자동차 완성차 관련해서 또 그 물론이죠. 부품주랑 네네. 또 그렇고 비철금속이 이제는 다양한 산업군의 좀 수요가 전망이 좋을 거다. 네, 이런 맞습니다. 전망 자체가 워낙 긍정적이라서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하려다가만 그런 방송에서 종목이 언급해 주시려고. 이거는 일단은 업황 자체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거. 네. 2차 전지가 최근에 굉장히 과열권에 있었는데 이게 NCM, LFP 관련돼서 재료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페라이트 마그네틱 이제 연구 자석이라고도 하죠. 요게 또 LFP랑 NCM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도 놓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제 삼화전자가 있는데 이게 방송에서 추천을 드릴 수가 없었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시총이 1,000억 미만이었고 너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과열권에 금방 진입은 할 것 같은데 뭐 이제 제가 뭐 세력이 아닌 이상 그런 것들을 함부로 추천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튼 소개를 해주실 수 없죠. 예, 당연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시황에 대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해드릴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드렸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3월달에 먼저 제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을 먼저 좀 짚어드리자면 포스코 ICT, 그러니까 사명을 변경한 포스코 DX가 있습니다. 요거를 7,000원대에서 제가 강조를 소개해 드렸었고, 주셨죠. 네. 그리고 3월달에 200% 그리고 4월달에도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니켈 관련주죠. 이 원자재 관련주인데 이 종목을 또 30% 이상을 수익을 내드렸다라는 점. 요거를 좀 한번 디테일하게 봅시다. 자, 제가 4,400원과 3,400원에 이거 가격 전략을 취해 드렸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100% 이상까지 갔었다가
쭉 빠졌었어요. 예, 7,000원에서 5,500원 부근까지 좀 깊게 조정이 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 끝났다, 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노란톡방에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급등이 또 한번 나왔다 하면서 73% 이상 제가 가격 전략 드렸던 것 대비해서 73% 이상의 또 오픈된 시세 펌핑이 나왔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고,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니켈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원자재 수요가 좀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국내 증시는 좀 아직까지 체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책 부합성에 맞게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좀 이제 시각을 돌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미 오늘 연중 그 아이언 값이랑 니켈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원가 마진으로 인해서 기업들에게 반영이 될 거고, 또 이제 수요처에서 생산 라인 스탑하자, 너무 많이 생산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거 결국엔 시세 다 반납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찾아가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서 좀 가져왔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더라도 오늘 한번 시세 나온 거 보시면 쭉 상승해 주다가 윗꼬리 달고 마감 지었다라는 점, 이게 좀 우려스럽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포스코 ICT, 네, 요 기업도 제가 3월 달에 이미 제가 가격 전략을 취해 들었었는데 그게 7,000원 부근이었고 2만 원 가까이 19,400원까지 최고점을 찍었었다. 근데 또 최근에 이런 시세가 나름 급등이었다가 조정이 길게, 급등은 빠르게 오고 조정은 길게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일부분 수급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 차라리 쫓아가는 물량들, 이거 하면은 사실상 이 윗단에 있는 매물대들, 요 빨간 막대기 보이세요? 이게 결국에는 매수 매물대예요. 이게 여기서 사신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근데 반등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2, 3% 수익 내겠다 했다가 또 바로 투매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하는 척하면서 다시 저항받고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신용 비율이 높아진 기업들은 조금은 회피하고 오히려 정책 부합성이 맞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바라보면서 이제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쪽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익 리뷰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가격 전략을 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수익이 일단 기본 10% 잡고 가는 거예요. 기본 수익률이 10% 잡고 가고 많게는 100% 이상 아웃퍼폼 해주는 그런 밸류 체인이 빵빵한 그런 기업들을 가져다 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 막 100원, 200원 하는 그런 기업들에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추세를 올라탈 수 있는,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이 좋은 우량한 기업들을 골라야지 이런저런 종목들을 매수하다 보면 꽉 물리기 마련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오늘까지 딱 수익 리뷰는 여기까지만 좀 하고, 오늘 또 그런 특징주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특징주가 있거든요. 그거는 잠깐 앵커님 뵙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터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시면 뭐 성장성, 재무 안정성까지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또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전문가님과 상승 종목, 든든한 종목으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전문가님이 오늘 장에서 어떤 업종 눈여겨보셨을지 특징 업종을 살펴봐야 될 텐데, 맞아요. 뭐 사실 계속 신재생을 조금 집중해야 된다 네네. 강조를 하셨어요. 뭔가 한결같으세요. 이게 4월 말부터 제가 아마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막 적중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미국에서 어차피 인플레 감축안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올해 그 재선이 안에 있어요. 핵심이죠. 네. 또 내년에 재선이 있는데 그 인플레 감축 법안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과제를 다 못 끝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리고 분명히 성과를 해내야만 내년도 재선에 또 당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남은 숙제가 그거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밀어붙일 네. 때다. 미국의 디폴트 다 막아내고 은행 방어 다 하고 나름의 당면 과제들을 다 수행하면서도 멀리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국내 수혜 기업도 제가 또 나름 컨택을 해서 오늘 또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뭐 좋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가져왔고 제가 또 네.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는 걸 보시면은 과대납폭이 나오는 그런 급락주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 흐름에 맞는 그런 트렌드 업종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노란톡방의 보유 종목 최신화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신호를 드리면서 보유 종목을 또 최신화해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이렇고 시황이 저렇다 이런 것도 주구절절하게 또 설명을 해드려요. 또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를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맞춰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사이클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특징 한번 먼저 보자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수소 업종이 오늘 좀 반등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다라고 포착이 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특별한 재료는 SK ENS가 요게 파워플러그가 있거든요. 미국의 파워플러그와 함께 국내 수소 산업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MOU 소식이 있었어요. 일단은 기가팩토리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소식인데 결국에는 2차 전지 산업도 그렇지만 미래 먹거리로는 또 이제 수소 산업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기성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나 화학 이런 업종들을 계속 생산해내면 증발해버리는 이런 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소를 다시 땡겨서 포집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력한 기업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상 일진아이솔루스가 오늘 5%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바닥 따지기 거의 다 끝나가지고 가져왔는데 오늘 또 장마감하고 악재 터졌더라고요. 일단 재무를 한번 보시면 수소 업종 중에서 그나마 오늘 반등세가 좋았던 기업입니다. 대장주들 막 두산퓨얼세 이런 거 가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일진아이솔루스 이게 상장한 지 3년 이내인데 꽤나 많이 하락해오던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에서의 가격 지지는 3만 원 부근에서 해주고 있었다. 다만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고 실적 펀더멘탈도 지속 매출 적자다.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런 수소 업종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느냐? 맞는데 이런 일진하이솔루스 이런 대장주 중에서 이제 중견 기업보다는 조금 더 소부장 기업에 컨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제가 또 수익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10% 이상 펌핑이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가벼운 종목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3월달, 4월달 해가지고 좋은 수익률 또 안겨다 드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신재생 에너지 쪽 이번 5월달에 과연 수익 낼 수 있을까라는 점은 노란 톡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두 번째로 AI 좀 가지고 가기 전에 잠깐 앵커님 뵙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 업종 중에서는 또 신재생 중에서도 수소 업종을 좀 많이 튀었던 쪽을 봐주셨는데 여기 안에서 SK ENS가 또 이슈를 가지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사실 갈만하면 또 좀 정체됐다가 또 갈만하면 정체됐던 그런 흐름을 이제까지 가져왔죠.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빅터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 가신다면 확실한 수익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AI 아까 슬쩍 공개가 됐는데 네네. 특징 업종 두 번째 업종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시각을 좀 뒤로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연초에 이제 AI 관련돼서 챗 GPT 관련돼 가지고 AI 관련 기업들이 우후죽순 신규 사업을 하는 족족 기업들이 시세가 완전 폭등이 나오고는 했었는데 이 AI 쪽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깊게 왔었죠. 과열 구간에서 좀 해소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1분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AI 사업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은 1분기 실적이 나름 좋았어요. 좋을 수밖에 없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뭐 다 해가지고 관련 오픈 AI 관련된 기업들 우후죽순 다 급등이 나왔었는데 급등이 나온 만큼 미래 영업이익이 실제로 1분기 반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제 실적 호황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이 오늘 나왔다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또 봐야 될 게 이스트 소프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산업부에서 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AI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AI는 플랫폼이고 반도체는 제조업이죠. 그래서 이게 AI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상 제조업, 플랫폼, 소비업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다 AI 다 일상에 체감이 되시죠? 뭐 심지어 이제 노란통 안에서도 자동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챗봇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있고 체감을 또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나름 1분기 때 좋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재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3월 달에 AI 관련주들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수익을 내드렸던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잘 유념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 노란톡방 안에서 드렸었고 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그래픽 카드 수요 급증에 인해서 MPO 수요 어차피 생산을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급등이 왔었다라는 점을 또 가격 전략을 취해 드리면서 수익을 냈다는 점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오늘 이스트 소프트 제가 이것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게 오늘 상한가를 또 터치를 했었어요.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상한가를 꼭 가더라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자 1월 달부터 2월까지 급등 양상 나왔었고 물론 이제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던 기업은 아니다. 오늘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뭐냐라는 거 특징주를 가져온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AI 휴먼 기반의 글로벌 사업을 하겠다. 요거 관련돼서도 저도 노란톡방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존에 이미 AI 섹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여전히 메가테크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만 언급만 된다 하면은 이미 상한가 터치를 하고 오더라라는 거. 또 여기서 급등주 쫓아가지 말라. 윗꼬리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윗꼬리 보시면은 절반 이상의 윗꼬리가 달려 있죠. 시세 차익을 단발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가벼운 기업이다. 다만 매집을 할 거면 이런 구간에서 잘 가져가면 되겠죠. 제가 그런 기업들을 또 이제 뒤에서 필살기 종목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는 거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잠깐 앵커님이 또 이제 또 질문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들어보고 필살기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눈여겨보신 특징 업종은 AI였는데요. 최근 좀 조정장을 거쳤는데 이 조정장 이후에 지금부터 또 다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전문가님이 잡아주셨던 3월 종목 안에도 AI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지케어텍, 또 칩셋 미디어 이렇게 또 35% 넘고 또 20% 육박하는 수익으로 아주 든든하게 수익을 챙겨주셨던 종목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네. 그러면 AI 관련주 사실 오늘 특징주는 좀 갑자기 급등한 종목이니까 네, 너무 맞아요. 좀 섣부르게 진입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 코멘트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3월에 잡아주셨던 종목 두 종목 중에는 지금부터라도 좀 집중해볼 종목이 있나요? 뭐 이제 3월달 수익 리뷰 갑자기 또 돌아가는데 여전히 근데 AI 섹터 쪽에서 바라볼 산업 업종에 대한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가격 전략을 취해드렸던 종목들은 상방에 그러니까 가격 상단에 굉장히 좀 많은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진입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막 재진입을 한 걸 아까 수익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이상의 수익을 번복해서 냈던 그런 기업들은 또 제가 호가에 대한 자신감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노란 톡방 안에서 드립니다. 물론 있죠. 있는데 여기 이제 생방송에서는 오늘 제가 가져온 필살기 종목을 오픈을 해야 되는 밀당을 부분이고. 하실 거다. 네. 그러면 쉽게 못 드리죠, 제가 또. AI 관련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당연히 또 오늘 필살기 종목 외에도 하나 더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거는 내일 장중에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AI 실적 업황이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업황이 대부분이 다 좋다 보니까 또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만 일단 보이면 무조건 포착되는 대로
꼭 좋은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AI 관련주도 여러분 포트 안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필살기 종목을 한번 챙겨봐야죠. 네네. 뭐 3월, 4월 계속 챙겨주셨던 필살기 종목들 뭐 정말 뭐 두 자릿수 수익은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챙겨주실 필살기 종목도 네. 기대가 되는데 사실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신재생, 나는 눈여겨본다.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면 수소 관련주일까요? 아까 수소 특징 업종 수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니요, 수소는 아니고요. 어. 수소 일단은 이번 주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그래서 의미에서. 또 네. 사실 뭐 시황에서도 네네. 관망세 가져가자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밸류체인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맞는데 수소 쪽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원초는 이제 석유화학 쪽. 주요 매출처가 네. 딱 그렇다. 이제 매출 기업이 나오는 데가 매출처가 석유나 화학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사실상 이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아서 싸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예, 또 이제 첫퍼 밴드도 보면은 하단에 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또 가져왔는데 일단 한번 자료 그러면 보시면서 네, 좀 하나씩 네. 풀어주시죠. 필살기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탄소 중립에 대한 랜드마크를 지을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포스코가 대장이에요. 포스코가 대장인데 얘 말고 얘 제외하고 얘 이미 포스코 그룹 자체는 2차 전지 수급으로 인해서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제외하고 나름 탄소 중립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업인데요. 먼저 이제 탄소 물질을 회수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만드는 기업이죠. 사실상 이렇게 지금 현장을 좀 보고 있는데 HRSG 이게 사실상 지역 난방을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석유나 화학 업종에 대해서 그런 제품에 대한 가연 연소를 시키면 연기가 나잖아요. 또 이제 증기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그 지역 난방 그러니까 수소가 발화되는데 나가는 수소를 다시 끄집어 당겨서 포집을 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수소이기도 하지만 원초는 석유화학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일 생산이 아니라 연속 생산을 할 수 있는 모듈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짝대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본으로 이제 면적 규모 땅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캐펙스 증설에 유력한 기업인데 이게 사실 진입 장벽이 높죠. 사실상 공장 단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지에 또 이제 높은 고층을 올려야 되는 그런 연속 병렬 생산 모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매출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적고 또 이제 사실상 공장 단지라고 하면은 뭐 이제 지방으로 따지면 이제 울산이라든지 아니면 경북 구미 아니면 전라도 이쪽 광주 쪽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K 칩스법 이후로 용인 얘기 쏙 들어가고 있죠. 요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얹힐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석유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3,600개 이상의 판넬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랜드마크 할 수 있는 판넬이 3,6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흑자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하는 실적을 보여줬으면서도 주가는 또 꽤나 괜찮아요. 주가도 이미 좀 우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여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기오염 물질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석유 화학 제품들 연소 생산을 하다 보면은 이 NOx, SOx 요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들어가는데 이제 질소산화물 그리고 황산화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연소되는 것을 처리해야 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탄소 저감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알잖아요. 지구 온난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유. 대체 기성 에너지 말고 대체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 시장,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군을 계속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도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뭐 300년, 400년 이상 멀리 바라보면 이런 정책이 또 부합하거든요. 요 촉매 환원법 제거 설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뒤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모멘텀이 좋은 기업이에요. 보시면은 탈탄소 기술을 국산화를 먼저 선두로 했던 기업인데 어쨌든 포스코한테 밀려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한 3,600억 미만이었어요. 오늘 기준으로 3,600억 미만이어서 굉장히 좋다. 이거 5,000원까지 바라보면은 뭐 5% 하면 기본 20%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붙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장 중요한 거, 작년에 이미 사우디의 아람코 시설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아람코라는 것은 석유 생산하는 시추 기업인데요. 여기에 이 NOx, SOX 탈탄소 할 수 있는 연소 처리 기술 할 수 있는 공급 계약 수주를 따냈었다. 요 수주 잔고도 계속 남아 있어요. 아직 영업이익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여기 반영이 되게 되면 뭐 올해 3분기, 4분기에 또 나오겠지만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얹혀 있는 기업입니다. 자, 차트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최근에 고점에 올 때가 약 27,000원 가격이 나와버렸는데 27,000원 부근에서 여기만 왔다 하면 팔아요. 일단은 주요 매물대를 다시 우상방하려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 요 240일 빨간 선이 있는데 요 밑단으로 온 적이 없죠. 보시면 가격방으로 어느 정도 이미 끝내놓고 추가 상승을 보여주려는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 들으시면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잖아요. 종목에 대한 거 오픈해 드렸고 또 이거는 노란톡방 안에서 가격 전략도 같이 드리니까 이거 지금 내일 바로 시초에 매수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가격 전략 뭐 분할 매수 나눠서 이렇게 진입을 할 텐데 요것도 이제 장중에 또 수급이 강할수록 제가 확 달라붙거든요. 달라붙어서 뭐 10% 이상의 또 수익을 3월달, 4월달 보셨다시피 이 종목도 좋은 수익률로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하고 이제 마무리 코멘트 지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네네.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기업이 벌써 지금 나왔어요. 1분기 나왔어요. 나왔나요? 네,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실적 시즌 관련해서는 좀 타이밍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겠네요. 일단 실적은 그렇다 치고 음. 이제 미래 먹거리, 미국의 IRA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또 그 부분에 확실한 맞아요. 모멘텀이 있으니까 작년에 바이든 중동 대통령의 아시아 행보를 여기서 수주 땄고 올해는 미국에서 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제가 가지고 있어요. 터지겠죠. 네. 좋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기대감은 또 확실하니까 네. 그만큼 확실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 오늘 또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탄소 중립 관련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다.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전문가님이 또 주시는 이 시초에 매수하면 안 된다.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제 그러면 이 가격 전략을 챙겨갈 수 있겠느냐. 장중에도 확실하게 잡아주실 거니까 걱정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신호만 꼭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 오늘 5월 첫 거래일 또 마무리가 되고 방송도 함께 해주셨는데 자, 이제 5월장 이렇게 해보자. 자,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서 또 마무리도 해주시죠.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또 연휴입니다. 휴장하는데 화수목 내일까지 하면 2거래일 남았거든요. 2거래일 또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찾아뵈야 돼요.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빠르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싶다. 저도 그 마음 또한 마찬가지고 또 코스피도 나름 2,500선을 계속 회복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좋은 수익률로 또 다음 주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제 10% 이상 수익을 가장 내드리는 게 핵심인데 이 부분들은 추가 코멘트는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짧은 거래일이지만 이번 주 또 두둑하게 수익률 챙겨가시기 위해서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노란톡방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